안녕하세요, 황은태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근데요,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 반응에 민감해집니다. 99명이 열심히 듣고 한 명이 삐딱한 반응을 보이면요, 그 한 명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99명에 집중한다면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삽니다. 뭔가 완벽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불행함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것에 관한 책, 완벽의 추구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자신이 완벽을 추구하다 불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완벽주의자보다는요, 최적주의자로 살라 라는 것이 이 책 결론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목표 달성만이 중요합니다. 최적주의자는요, 완벽주의자와 같은 야망을 갖고 있지만 목적지를 향해가는 여행, 그 과정 자체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는요, 병을 부릅니다. 완벽주의자는 실패할 때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타격을 받고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 성공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바위를 밑으로 굴러버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최적주의자는요, 가파르지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현실에 근거한 목표를 세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성공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최적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에 대해 면역력이 사라집니다. 최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끔 실패를 해야 합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스가 그 분야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녀의 하버드 졸업식 축사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실패는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 살아있었고, 옆에는 사랑하는 딸과 오래된 타자기와 근사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추락한 밑바닥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제게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신감을 주었지요.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가끔 불편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좋은 신호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없게끔 교육을 받습니다. 마음속 지옥을 피하려고 하면 마음속 천국도 멀어집니다. 최고의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에게 오는 모든 감정을 온전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그런 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질투나 두려움, 분노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정 처리 방식이 문제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잖아요? 그럼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슬픔도 경험해야 기쁨도 커집니다. 기쁨은 가면을 벗은 슬픔이다. 웃음이 샘솟는 바로 그 우물은 종종 눈물로 가득 찬다. 슬픔이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다. 그 유명한 칼릴 지브란의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완벽주의자는요, 놀면서도 일을 잘합니다. 1960년대에 호주의 데렉 클레이턴은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 중 하위권에 속하는 선수였습니다. 188cm의 키에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폐활량을 갖고 있어 장거리 선수로는 부적합했죠.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일주일에 무려 250km씩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세계 신기록보다 5분 이상 늦은 2시간 17분의 기록으로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67년 후쿠오카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다 부상을 당합니다. 한 달 내내 연습을 못합니다. 쉬었죠. 근데 그는 연습하는 셈 치고 대회에 출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 기록을요 8분이나 단축하며 사상 최초로 10분벽을 깨고 우승을 한 겁니다. 그 후 1969년 앤트워프 마라톤을 준비하다 또다시 부상을 당합니다. 할 수 없이 또 쉬다 참가한 대회에서 개인 기록이자 세계 신기록을 깨고 2시간 8분 33초에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후 12년 동안 깨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클레이톤은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믿었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부상을 입고 어쩔 수 없이 최적주의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회복을 위해 마지못해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그 덕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죠. 정신적인 부상은 감정의 신호로 나타납니다. 무기력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한 것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 신호를 무시하면 부상을 당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을 미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완벽을 넘어 최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변화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싶은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곡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불행은요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감정을 허용하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고통의 감정을 이겨내잖아요.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고통이 주는 놀라운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고통의 경험에서 오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우리는 삶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 닥칠 때 비로소 삶과 경험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을 자신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업상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하는 사람, 이 우울증, 스트레스, 심혈관 질환, 고혈압에 걸릴 확률은 높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회복을 위한 틈새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에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일기에 생각나는 것을 쓰거나 자기만의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가장하는 것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하면 우울증을 부추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높은 지위, 많은 재물, 명예도 행복과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끔 잘못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최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고맙습니다.